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이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격이 엄청 클 겁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진보 좌파 측에서도 그 70% 가까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무죄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씨는 아마 이 무죄 선고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명 국회의원이 와서 말이죠, 갈매기 형태로 도열을 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씨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말이죠, 검찰과 정권이, 윤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죠.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나를 잡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이죠,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면은 무엇을 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까? 김무기 씨 몰랐다고 한 사실은 솔직히 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박받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말이죠,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본 것이고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로 본 것 뿐이에요.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 이것은 이제 선동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이제 법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은 2심 재판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말이죠,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유죄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말이죠, 조각을 해버렸다. 조각이라는 것은 물리치고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유죄 현상이 나오죠. 몇 가지가. 그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100% 유죄가 될 그런 모든 요인을 다 눈을 감고 막아버렸다, 물리쳤다, 이런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씨에 대한 백현동 협박 발언을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용도 변경을 말이죠,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용도 변경을 했고, 직접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백현동, 그걸 개발을 위해서 로비스트가 말이죠, 이재명 씨가 형으로 불리는 김인서 씨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민간업자의 로비스트로서 말이죠, 성남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75억 원 벌금입니까? 추징을 당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이제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인허가를 했다,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2심 재판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판시를 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상당한 압박을 과장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안 했지만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토부에서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압박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재명이가 볼 때는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허위로 볼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낸 것 아닙니까? 자,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이죠, 압박, 협박,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압박, 협박을 할 때는 무엇을 도구로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압박을 하고 협박을 받을 때에 국토부에서 어떤 무기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직무유기라는 형사 책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협박을 하는 수단이 직무유기라는 형사 책임이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당신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압박과 협박은 이재명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이재명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재명 입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를 언급을 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를 운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관계자를 한 20여 명이 출석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정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박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직무유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협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박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재명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허위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직무유기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이재명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말이죠. 허위사실이죠. 이것을 간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몇천억의 배임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백현동 대장동 개발해서 이재명이가 막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장동 백현동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장동 돈 남은 것은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직접 대장동 백현동 그 담당자를 당신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놈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유권자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 2심 재판부는 말이죠. 아예 무죄를 결정하고 유죄로 가는 길을 전부 조각을 해버렸다. 다 물리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안토니오 그람시 아시죠 여러분들? 진지전을 펼치자. 공산혁명은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헤게모니 정타를 통해서 진지전을 펼쳐서 전부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먹혔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논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눈 감고 봐주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협박 내지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은 직무유기라는 얘기는 이재명 입에서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고 나는 대장동 백현동 관계없습니다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항변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판단을 거르칠 정도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대법원으로 이제 상고를 하겠죠. 상고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파기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파기 재판은 민사 소송에서는 파기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판례 내지 법률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 파기 재판이 없습니다. 파기 재판이라는 것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바로 판단하는 거, 이걸 파기 재판이라고 그러고요. 파기해서 환송하는 것,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 환송이라고 그러는데 형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없죠. 단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은 피고가 말이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100% 무죄가 가능하다. 이 사람은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건 100% 무죄다 라고 판단할 때는 파기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보통 판례, 관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태는 뭐 파기 재판이 어렵지 않느냐. 역으로 뒤집어 말하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유죄인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대부분 저는 합의체에서 결정하면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그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법원에서는 사실 심리가 아니라 법률 심리를 하죠. 법률심이죠. 그래서 잘 판단해서 뭔가 적용이 잘못됐다 해서 이제 전 국민 관심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재판하신 분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법원 형사 25부는 말이죠. 대등 재판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하게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건마다 말이죠. 한 사람이 뭐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사람 중에서 사건마다 재판장이 정해진다고 그럽니다. 사건마다. 그리고 이제 주심이 정해지고 말이죠. 저는 이제 25부는 지법 부장판사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번 2월에 말이죠. 법관 정기 인사로 이제 서울고법에 부임을 했다. 저는 이제 부패 선거 이 사건을 이제 전담해서 심리를 하는데 이번에 재판장은 말이죠. 최은정 법관인데 53세 사법연수원 30기고 말이죠. 경북 포항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대구 송년여고 한국외대 졸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법정책연구원 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예설 법관은 48세 31기인데요. 이분도 부장판사죠. 전남 순천 출신이고 서울 신목고 고대대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살레시오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재호 부장판사는 25기 56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해군 법무관을 거쳐서 이번에 부임을 했는데 사법부 내에서는 이제 엘리트 판사를 이렇게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꼭 지역지역에 가면 대구 1사람, 전라도 2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들 성향이 소위 말하는 우리 법 연구회인지 언제는 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제가 법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 목표를 정해놓고 무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유죄로 무죄를 정해놓고 말이죠. 유죄 사항이 그리로 가는 길을 전부 조각을 해버렸다. 막아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말이죠. 이재명은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볼 수 있었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로 볼 수 없다. 지 마음이니까. 그러나 압박 협박의 그 무기가 뭐죠?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배임 사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아주 유권자의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게 될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준 범죄자가 이것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대장동 배정동 전혀 관계없다 그런 얘기까지 한 것이죠. 자, 서울고등법원 2심 판사들은 이것을 간과했다. 직무유기를 국토관리부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 이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